아니 우리 기훈이는 그냥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구나. 아유 그냥 우리 기훈이는 그냥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니까 그냥 상도 탔지. 엄마가 보기에는 말이다. 우리 기훈이는 한국의 고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흐 알지? 네? 몰라. 네. 어쨌든 그림을 참 잘 그려. 그냥 저는 뭐 운이 좋아서 탄 거죠.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상까지 탔잖아. 네, 저는 사실 그 친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래? 우리 기훈이 그냥 이런 실력이면 그냥 미대도 그냥 한 번에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술이 별로면 그냥 우리 기훈이는 음악하는 거 어때? 그냥 우리 기훈이가 피아노도 잘 치잖아. 에이, 그거야 그냥 장기자랑 수준이지요. 아유. 애들이 음악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 친구들에 비하면 잘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기훈아 너는 자신감을 좀 가져도 돼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기훈이는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쪽으로 재능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거야. 어때? 그쪽으로 한번 노력해보자. 저는 재능 없어요. 그냥 평범한 수준일 뿐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요. 엄마, 저 자신 없어요. 아이고 정말 내가 속다. 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엄마가 널 때리지 않을 자신이 없다. 그냥 손이 그냥 올라가 그냥. 그건 자신 있어요. 네, 맞는 것만 자신 있는 아들. 그러니까 맷집이 그렇죠. 좋네요. 맷집이 좋은 아들. 네, 아니 어쨌든 뭐 중3 정도 된 네네. 사연은 이 중3 정도 됐는데 선생님이나 부모님 보기에는 미술 쪽이나 음악 쪽에 그러니까 약간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본인은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 나 못한다라고 그렇죠, 계속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자신감이 이렇게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자신감이 너무 있어도 문제거든요. 근데 어쩌면 네. 실질적으로 정말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또 오버해서 너 너무 잘한다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뭐 그럴 왜냐면은 수도 있겠죠. 이 부모님이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밥만 좀 잘 먹어도 뭔가 대단한 일을 나중에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게요. 요즘 저희 아이가요. 네. 빠이빠이 하거든요. 빠이빠이 연지곤지 뭐 이런 거 하는데 네. 천재가 천재 아닌가 같은.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네, 부모님들 드는 다들 그런 그렇게 입장입니다. 생각하시죠.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네, 자신감이라는 게 실제로 진로의 여러 단계, 진로를 펼쳐나갈 때 실제로 여러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이 이제 실행을 할 때 뭐 훈련을 받는다든지 면접 장면이라든지 네. 이런 데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부모님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실행뿐만이 아니라 어떤 탐색이나 선택 과정에서도 자신감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흥미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흥미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네. 경험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것에 흥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론에서 보면은 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런 자기 효능감과 그다음에 그 일을 내가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날 것 같고 그 좋은 결과가 나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자신감이 되는데요. 그런 자신감이 흥미가 생기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신 사회 인지 진로 이론 여기 시작이 어딘가요? 그럼 경험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또 실행과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네. 그 실행과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이제 그게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 반복되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의 이 아이 사연 속 아이처럼 네. 이 과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다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속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네. 우리 주부님의 아이는 어떠세요? 이 자신감 부분. 요거 좀 자신감. 자랑 한번 하실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솔직히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이 좀 과해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에 창간 수업을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들고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엄마들은 솔직히 그걸 부러워했는데 저는 약간 부러움도 있었지만 계속 얘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너무한 거 입장에서. 아닌가. 네, 너무한 건 아닌가 진짜. 네. 또 선생님 얘한테 질문을 안 했을 때 자꾸 얘는 손을 드는데
또 안 시키면 얘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끝날 때까지 끝날 손은 때까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끝날 때까지 이 손을 계속 열심히 잘 드는 그 옛날 코미디 프로 있지 않습니까? 봉숭아학당에 맹구가 저요 예, 이거, 맞아요. 저요, 딱 뭐. 그런. 근데 그 그거예요. 질문의 네. 내용이 진짜 질문 예, 내용이 질문 내용은 중요하죠. 다 괜찮았어요. 얘가 좀 솔직히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네. 아는 게 좀 많긴 해요. 그러니까 네. 아는 게 많아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다른 친구들은 쟤는 왜 저러나 그런 표정으로. 예. 우리 주부님께서 지금 저희 방송한 지 몇 주가 흘렀는데 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자랑을 자랑을 하셨어요. 하시네요. 네. 책을 아, 많이 이건 좀 읽어서 아는 게 자랑할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이렇게 커 와서는 어렸을 때 네네. 어렸을 때 사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기훈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을 것 같은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집에서는 별로 자신감이 네. 없었는데요. 아, 밖에 가서는 네. 굉장히 자신감이 좀 넘치지 않았나. 어떤 식으로? 저는 뭐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나중에 뭐가 네. 되더라도 꼭 될 것 같다라는 혼자만의 막연함, 어. 뭐 이런 자신감이 좀 있지 않았나. 근데 이런 자신감 진짜 중요한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어쨌든 어떠세요, 김 코치님이 아이가 자신감이 없거나 혹은 이 아까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효능감이 낮아질 때는 어떤 요인들이 나타나나요?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저희가 오늘은 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아, 그리고 유전적인 유전적인. 요인. 한국적인 특성 이렇게 한국적인 이야기를 좀 특성도 해볼까 있나요? 네, 오.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이다. 그럼 유전적이다 그러면 아이가 날 자기 때부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태어날 부모님. 때부터 타고나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타고난 성격이 자기 효능감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네. 있고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조금 좀 소극적이거나 자기를 좀 잘 드러내지 않는 친구들은 칭찬받을 기회가 좀 적다든지 네.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좀 알리거나 홍보할 기회가 적다든지 해서 그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공 경험이나 칭찬 이런 것들이 좀 적게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환경적인 요인과 합쳐지면 네. 좀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그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그러면 그럼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뭐 그런.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자신감이라는 건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요. 부모님이 어떤 평가적인 환경에 계속 이렇게 아이를 노출시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도 평가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형제끼리 비교하는 뭐 그런 것도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런 중요한 형제끼리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요즘은 형제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엄친 딸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엄마 친구의 아들과 비교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동성애 부모하고도 이렇게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아. 네, 제가 수영장에 한번 갔는데 부자가 왔어요. 네. 부자가 왔는데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이 아들의 부자. 왔는데 예. 아들도 한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였거든요. 근데 두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말이어서 왜 수영 보조기구를 안 빌려주는 날이었는데 네네네. 아버지가 가서 빌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가서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안전요원한테 부탁을 했더니 안전요원이 이제 오늘은 주말이라서 안 빌려준다라고 된다.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도 못하냐. 아. 너는 이렇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나이도 있고 또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어리고 해서 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려준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일장연설이 된 거죠. 아.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뭐 주말이라 안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난 왜 됐냐.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이 아들의 능력을 안전 비교하게. 요원이 문제네요. 안전 요원이 문제. 안전 요원이 끝까지 안 문제네. 빌려줬어야지. 왜 그렇죠. 가정의 분란을 네. 일으키는지. 안전 요원이 문제네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동성의 부모님하고도 능력에 대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런 시기가 유전적인 게 아니라 지금 좀 환경적인 네네.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아버님은 그 아이에게 어떤 식의 이야기를 원래 해줬어야 되는 건가요? 우선 아버님이 그런 거는 이제 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어떤 요인이 저는 처음부터 좀 포함되어 있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빌려 오셨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이제 뭐
나이가 많다 네. 보니까 저쪽 요원이 이렇게 네. 아빠한테 이렇게 거절하기가 어려웠나 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너하고 나하고의 능력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대화는 안 그런 건 아니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바깥에서 좀 인정을 못 받으시나 봐요. 왜 자식한테 인정을, 이거 빌린 거를 자식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모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자신감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그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부모 자신과 아니면 친구와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평가적인 환경에서도 많이 그렇게 그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작은 행동들을 하거나 활동들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주거나 들어주거나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잘했다, 이거는 못했다,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평가적인 환경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네. 많이 있으세요. 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평가 기준이 그대로 와서 자기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혼자 행동할더라도 그런 평가적인 환경을 네. 자꾸 놓이게 되는 아, 거죠. 그럼 아이가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모 네. 입장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희 궁금한 게 네.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이 유전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부모님이 칭찬을 많이 해줌으로써 극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유전적인 요인 같은 경우 이제 좀 소극적이거나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기 걸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수록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좀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전적 요인, 환경적 환경적 요인이 요인. 있고, 아까 이제 마지막. 한국적인 특성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적인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적인 네. 특성은 학연지연 뭐 이런 거. 한국적인 특성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격 검사를 할 때 보면 네. 뭐 성격 우요인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 검사에 보면은 5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는 원래 6가지 요인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게 6번째 요인이 겸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겸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낼 때 그것이 겸손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가 돼서 자기 인정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겸손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네네. 것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나 기본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네, 가정 그렇죠. 환경에서는 그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막 과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인정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근데 사실 겸손과 자신감이 없는 걸 약간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을 없애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사실 너 뭘 잘해 했을 때 저 이거 잘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뭔가를 했을 때는 저 이거 못했는데 했을 때 결과가 좋거든요. 그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되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 좀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 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신감, 자만심, 자괴감 이것들은 다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렇죠. 겸손은요? 그렇죠. 겸손은 남이 날 평가해 주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걸 봤을 때 본인 스스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깨우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똑똑한데? 그래요? 어쨌든 간에 네. 저도 이 한국성 특성이 아니었으면, 네. 한국적 특성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더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이놈의 겸손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훨씬 좀 이 떨어졌는데. 정도가 지금 그런 거란 얘기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방송을 네네. 보시는 주부님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네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이는 자신감이 좀 없는데요. 네. 예, 애기 아빠가 애한테 혼을 많이 낸다거나 네네. 가끔 좀 거칠게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어떨 때는 좀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살짝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어머니는 안 혼내세요? 저도 혼내긴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좀 민주적인 편인 것 같아요. 네. 가능하면 아이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기 아빠에 비해서는. 아, 네. 근데 아버님께서는 좀 많이 좀 윽박지르고 화내시는 편이세요? 아니 많이는 아닌데요. 네. 자상하게 대해주다가도 가끔가다 욱하는 마음에 아이가 당황할 만큼 느닷없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아이는 몇 학년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습니다. 아,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어머님은 어디 사시고요? 저는 미아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미아동 사시는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님 네. 사연이신데. 그래서 아빠 때문에 아빠. 아이가 자신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 외에 아이가 뭐 좀 잘하는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은 좀 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칭찬을 하기도 하긴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 잘하는 점보다는 덜 잘하는 게 자꾸 눈에 띄니까 네. 칭찬은 좀 아무래도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좀 잘해라 네. 이렇게 더 하시는 네, 편이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곳에서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상입니다. 그러게요. 왜냐면은 네.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기뻐하시지만 절대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왜?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적인. 그래. 그리고 네. 우리 아이가 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을 내시고 다이렉트로 윽박을 지르시는 우리 표준적인 우리 아버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아빠가 좀 갑자기 윽박질러서 아이가 좀 당황할 정도로 화를 내실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이의 자신감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버님이 그러니까 혼을 내는 거는 부모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혼을 내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방법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혼을 낼 때 어떤 방법으로 혼을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을 얼마나 냈느냐 뭐 이런 비율적인 부분도 네. 칭찬이랑 혼을 내가 얼마나 좀 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비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내가 혼을 냈느냐. 혼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당황스러울 정도로 네. 윽박 지른다.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느닷없이 네. 이렇게 혼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참고 있다가 네. 이렇게 한 번에 터지는 네, 거죠. 한 번에 확 네. 터지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고 있다가 터지는 것이 상대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이렇게 의아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 갑자기 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죠? 만약에 설명을 듣더라도 이게 그렇게까지 혼이 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면 네. 이 혼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이게 나의 그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나를 싫어하나? 왜 나한테 저렇게까지 하지? 왜 감정이 상하게 하지?라고 이제 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점점 아빠 앞에서는 더 말하는 것도 그렇죠. 행동하는 것도 점점 더 조심스러워질 그것이 수밖에 벽이 없어요.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와의 대화가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또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은 네. 이게 시작이 아닌가.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 상입니다. 그럴 지금 수 아버님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 아무래도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계속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눈에 띄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칭찬받고 살아본 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칭찬하는 방법도 굉장히 서툴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을 내고 지적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방법을 자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하는 방법은 사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됐다고 해서 다 그냥 칭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칭찬하는 방법도 자꾸 개발하셔야 돼요. 뭘 칭찬할까? 이런 것도 칭찬을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칭찬은 자꾸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소한 것까지도 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혼내는데 어차피 혼날 일 했으면 혼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좀 잘 혼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혼내는 방법은 그때그때 혼을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너무 자주 혼내잖아요. 모아서 화를 내는.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잔소리가 되는 저도 경우가 그렇게 많은데. 생각해요. 네. 맞아요.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그렇게 화가 많이 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네. 그때그때 이렇게 혼을 낸다기보다 같이 얘기를 좀 나누셨으면 대화를. 좋겠어요. 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어머님, 아버님 마음을 좀 솔직하게 네. 너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좀 전달하시고 대화를 좀 나누시면서 네. 혼낸다는 것보다 너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어떤 마음이 들게 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 나누실 수 있었으면 너가 좋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엄마 아빠 보기에는 이렇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안 좋게 보인다. 그럼 이렇게. 지금 네. 우리 전화를 주신 주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괜찮은데 민주적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셨어요. 본인은 괜찮은데 이제 아빠가 네. 애기의 아버님이 굉장히 아이를 윽박을 지르기 때문에 애가 좀 기가 죽는 게 아닌가라는 네. 고민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 어머님이 취할 수 있는 입장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아빠는 뭐라고 했는데 아이에게 편을 들게 되면
있으면 네. 그 또 그렇죠. 문제가 그럼 또 커지죠. 부부싸움으로 번지죠. 부부싸움 퍼질 수도 네네. 있지만 아이는 엄마만 찾게 되고 아빠만 점점 벽을 더 쌓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럴 경우에 엄마의 입장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엄마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아빠랑 같이 또 역성들도 같이 편먹으면 나 되게 싫어, 그거. 아들 입장에서 진짜 아이 입장에서 막 네. 팔짝팔짝 뛰겠는데 그럼요. 일단 엄마의 입장 우리 지금 주부님도 사실은 그 입장이신데 그래서 엄마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기 알아요. 홍경숙 주부 같은 경우는 아빠 편 같이 들어요. 요때 예전에 맞아요. 아빠가 모르는 일까지 맞아요. 얘 옛날에 이것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게 아이가 이제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는 수순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네, 저는 사실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싸웠던 걸 아빠하고 터졌을 때 준수 아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것까지 다 얘기하는 편이에요. 요 때가 기회다 이런 거. 네. 제 말을 잘 안 이거 참 안 들으니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너무 우리 미안하네요. 코칭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 아이가 코치님한테. 되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을 네네. 것 같아요. 엄마도 한편인가? 엄마가 오히려 더 나를 더 네.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엄마를 하지 미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미워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이 이렇게 막 혼을 내다 보면 자기 감정이 막 이렇게 격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좀 이렇게 어머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고 나중에 아버님하고 얘기를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아버님이 너무 마음이 감정이 격해져서 이렇게 이 감정 조절이 안될 때는. 혼낼 때는 네. 참아야 조금 되는 이제 거죠? 아버님을 좀 진정시키시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휴전을 그러게 이제 엄마의 있는 엄마 입장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는 네. 그러니까 혼날 때 그냥 일단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따로 이제 칭찬을 좀 해주는. 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또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요즘 네. 우리 여기서 지금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네. 칭찬 한 마디씩 한번 해주시죠 저한테. 칭찬? 네. 딱히 또 지금 하려니까 또 할 게 없는데.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기훈 씨는 참 네. 웃는 모습이 예뻐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자신감이 사실 자신감이라는 게 너무 과해도 탈이고 없어도 문제인데 기훈 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만의 네. 방법? 네, 방법 중에 뭐 있어요. 저는 자기 최면? 제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최면을 거는 거죠. 나는 이거 잘해. 자, 난 그렇다면은 잘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배운 것들을 총정리, 오늘 알아본 거 총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이 최종 정리를 한번 우리 김 코치님이 한번 해주시죠.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네, 저희 이제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감 이런- 높일 수 있는 네, 방법. 자신감을 네.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성공 경험을 많이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대리 경험을 한다. 세 번째 언어적 설득. 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성공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공 경험을 많이 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게 큰 성공일 때만 성공이라고 하면 저희가 평소에 성공을 할 기회가 확률이 별로 별로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작은 단위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 이렇게 작은 것들도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이렇게 동굴에서 동굴 견학 같은 네. 거 네네. 하는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이들을 네. 봤는데 그 아버지가 이 동굴 견학을 하고 막 무서워서 막 울고 나온 아이한테 칭찬을 해주는 장면을 봤는데요. 막 울고 나왔고 막 이렇게 좀 불편하게 그렇죠, 했으면 그렇죠. 아버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왜 화가 날 그러냐고. 것도 한데 그렇죠. 그 아이한테 묻더라고요. 이렇게 울 정도로 무서웠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했더니 그럼 너 참 대단하다. 사람이 무섭지 않은 일을 하는 건 어. 별로 힘들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끝까지 여기까지 해냈다니. 하는 것이 어. 정말 훌륭한 대단하다. 아버지시네요. 멋있다. 나도 네. 그런 아빠가 네. 라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웠는데도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약속했으니까 왔다. 아, 넌 약속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구나. 그래서 참 약속을 중요하게 책에서나 보는 생각하는 아버지가 되시네요. 아버지가. 네. 아이라니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칭찬이라는 게 항상 칭찬할 상황에서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칭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칭찬을 개발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수희 씨. 네. 수희 씨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정말 대단한 칭찬이.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죠. 네, 알겠습니다. 이 칭찬 참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는 굉장히 인색한 아버님, 무서운 아버지지만 독일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 널리 알리도록 하고 또 책망을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우리네 아버지와 좀 다른 아버지의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도 오늘은 좀 이렇게 칭찬하면서 보내는 하루를 보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내 아이에게 칭찬. 귀를 기울이고 한번 칭찬을 해볼 수 있는 우리 네. 아이에게 칭찬 10가지만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서로 오늘 좀 칭찬 좀 해요.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말의 날 도전! 도전!